전주시가 김승수 전주시장의 고교 선배를 4급 서기관으로 특별 승진시켰다가 정부 합동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전주시가 서기관 특별 승진뿐 아니라 보건소장과 덕진구청장 인사도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사 상태에 놓인 군산주선수 협력업체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11일 처음으로 열리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을 앞두고 동학난에서 혁명으로 평가받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김승수 전주시장의 고교 선배인 황모 씨를 4급 서기관으로 특별 승진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6급 이하만 특별 승진이 가능하도록 한 전주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어겼다가 정부 합동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황모 씨는 지난해 1월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로 임명됐습니다. 이어 6개월 뒤인 지난해 7월 4급 서기관 승진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당시 2명의 4급 서기관을 뽑을 예정이라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가 10위로 제한됐는데 황 씨의 명부 순위는 12위여서 승진 후보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전주시는 황 씨를 4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편법을 동원합니다. 황 씨를 아예 4급 특별 승진자로 사전에 내정합니다. 2018년 전주시 인사운영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전주시 특별 승진은 6급 이하 공무원만 가능한데 이 지침을 어긴 겁니다. 설령 특별 승진을 하더라도 국소장 추천과 1차 시정조정위원회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마저도 생략해 6급 특별 승진보다 완화된 절차를 적용합니다. 이후 직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시청 내부 게시판에 4급 특별 승진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황 씨가 국장 직무대리라 당연히 국장으로 승진했어야 했는데 실무자가 근무 성적 평정을 잘못 관리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직무대리 때 금평하면서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직무대리를 그냥 바로 그냥 직급 승진할 때까지 그 서열을 그대로 유지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하지만 다른 직원의 반응은 다릅니다. 인사 운영 기본 계획을 어길 게 아니라 직무대리를 6개월 더 하더라도 순위 명부 안에 들어온 뒤 승진을 시켜야 합니다. 전주시에서 10년 넘게 승진하지 못한 직원들도 많아요. 행정안전부는 잘못된 인사 임용이라며 전주시에게 기관 경고를 내리는 한편 직원 4명에게 징계와 훈계를 내렸습니다. 공교롭게도 문화체육관광국장 황 씨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모교인 익산 모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전주시는 김 시장이 황 국장 특별 승진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사운영 기본 계획을 어겨가며 강행한 4급 서기관 특별 승진에 김 시장의 의중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전주시는 서기관의 특별 승진이 감사에서 적발된 것은 실무자가 금평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장과 덕진구청장 인사도 규정을 어겼다는 점에서 인사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보건소장 김모 씨는 2017년 12월 장기교육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지역보건법 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후임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거나 5년 이상 보건 업무에 근무한 경험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자격이 안 되는 지방행정서기관 장모 씨와 송모 씨를 잇따라 보건소장으로 임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국장급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보건소를 총괄 관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덕진구청장을 임용할 때도 또 규정을 어겼습니다. 당시 전주시 4급 지방서기관은 9명으로 행정직 정원을 꽉 채운 상태였습니다. 전주시는 그런데도 양모 씨를 덕진구청장에 임용해 행정직 지방서기관을 10명으로 늘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주시의 4급 지방서기관 정원이 1명을 초과했다며 이는 부당한 인사 업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라는 것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엄정하게 해야 될 것인데 일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라는 것들을 너무 가볍게 보고 이를 어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규정을 지켜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인사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인사 때문에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면 시민 서비스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은 새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사 상태인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송창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때 600명이 넘는 직원이 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1차 협력업체입니다. 지금은 휴업 상태로 직원은 단 2명뿐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협력업체는 84개에서 20개로 줄었고 근로자는 5,000명에서 40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버티다 못해서 이제 대표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업체들. 남아있는 협력업체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절박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제목은 군산의 눈물입니다. 정부와 대기업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한순간에 파탄났지만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까지 잇따라 재가동을 약속했지만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았다며 이제는 불록 물량 배정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돌릴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내려서 기업들한테 최종 답을 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 군산조선소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협력업체들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청와대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촉구하는 호소문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 지 벌써 1년 10개월. 이대로 잊혀지는 게 두렵고 억울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는 협력업체들의 간절함에 정부나 현대중공업이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최근 2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전주의 한 사립학교 관계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진안경찰서는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전주의 한 사립학교 관리자 56살 A씨가 진안군 상전면의 친형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 가족들에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으며 발견 당시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던 점에 미뤄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오는 13일 치러질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물 세트를 돌린 혐의로 후보자 60살 김모 씨 등 입후보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군산시 나은동에서 후보자 7명이 표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홍삼 선물 세트를 조합원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공모한 다른 후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되고 처음으로 오는 11일 국가기념식이 열립니다. 전주방송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의미, 남은 과제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동학난으로 불렸던 가보년의 역사가 오늘날 혁명으로 평가받기까지 어떤 세월을 헤쳐왔는지 하원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심재식 씨의 증조부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손아준 장군과 함께 농민군으로 싸우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역자 집안이라는 손가락질에 후손들은 모진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완전 은둔 생활을 했어요. 은둔 생활. 길을 못 피고 사는 것이죠. 일제는 동학농민혁명을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에 못 이긴 고울 수준의 밀란으로 폄하했습니다. 기념사업이 본격화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군사정권 시절이었습니다. 박정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1963년 10월 정읍 황토현에 갑오 동학혁명 기념탑이 세워지고 동학난은 혁명으로 격상됩니다.
전두환의 신군부는 기념사업회를 강제로 해체하면서도 유적지 성역화를 추진했습니다. 군사 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속셈이었지만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종교적인 측면과 사상적인 측면 이런 쪽을 강조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이 갖는 민족운동과 민주주의 운동으로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거해버리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 되던 1994년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기념사업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2004년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가보년의 농민들이 봉건체제 개혁과 일제 침략에 맞서 국권을 수호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위상이 높아진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이제 세계로 널리 알리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 명도와 말도, 방축도를 포함하는 말도리가 정부의 어촌 뉴딜 선도사업 대상지 8곳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전라북도와 협력해 선도사업 대상지인 말도리에 대합실과 선착장, 안전시설 등 생활 밀착형 사회 간접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당내 갈등의 중심에 선 김관영 의원이 결국 임기를 40일 앞두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오는 15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물러나겠다며 신속 처리법안 추진 과정에서 여러 의원에게 준 상처와 당의 어려움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21명이 참가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선 의총 소집을 요구한 15명의 의원들을 비롯해 대다수 의원들이 김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 비닐을 재활용하면 지원금이 나옵니다. 이를 악용해 가짜 실적을 올리고 수십억 원을 타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조작은 간단했고 관리 감독은 부실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폐 비닐을 고온으로 녹이자 재생 원료가 덩어리째 쏟아집니다. 버려진 라면 봉지 같은 걸 분쇄해 모아놨습니다. 이를 가공해 이런 재생품을 가공하는 업체인데 실제로는 폐 비닐을 받아오지도 이런 제품을 만들지도 않고선 거액의 지원금을 받아낸 이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구속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뭐 양을 부풀렸다 그러고 어쩌다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지원금을 받았는데. 폐 비닐을 수거해 재생 원료 등을 만들면 처리한 양만큼 지원되는 돈을 노렸습니다. EPR,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따라 당초 비닐 상품을 만든 업체에 미리 걷어둔 분담금인데 이 돈을 편취한 겁니다. 검찰과 환경부의 합동 수사로 적발된 업체는 모두 10곳. 3년 동안 4만 2천 톤을 부풀렸고 86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현장 조사서를 작성해 범행을 눈감아준 한국환경공단 직원들도 적발됐습니다. 가주기식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사실상 감시하고 그 대가로 수시로 금품이나 향응을 접대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거업체와 재활용업체가 서로 말을 맞춰 계량 신고서를 가짜로 꾸미면 현장 조사도 증빙 요구도 없었습니다. 관리 감독 허점이 드러난 셈입니다. 중량을 계산을 할 때 관계자들이 임의로 혹은 수기로 이것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그런 계량 시스템을 자동으로 전산화시켜서 검찰은 재활용업체 대표들과 한국환경공단 과장 등 9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과태료 처분에 그쳤던 허위 실적 제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고발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를 비롯한 전라북도의 공공기관들이 오늘 한국도로공사 전주 수목원에서 청년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라북도, 농협, 한전, LH 등 전북의 20개 공공기관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청렴 한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렴 캠페인 실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서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89회 춘향제가 오늘 개막해 닷새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행사 첫날인 오늘은 건립 600주년을 맞은 광활로에서 현재 춘향 선발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또 내일은 공식 개막식이 열리고 변사극 춘향전과 서커스, 씨름대회가 이어지는 등 축제 기간 24가지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전북 도립국악원과 함께 노인들을 초청해 연금공단 온누리홀에서 국악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국악 한마당 행사에는 전주, 완주, 익산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북 도립국악원의 국악 연주와 무용, 민요 사물놀이 등 다양한 전통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차 안에서 흉기로 찌른 혐의로 50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 40분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 46살 B씨를 차에 태운 뒤 시내를 돌며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친구 이름으로 수면 유도제 졸피뎀을 처방받아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로 32살 여성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친구 이름을 도용해 44차례에 걸쳐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졸피뎀은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을 수 없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수면 장애로 약이 필요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원경찰서는 남이 두고 간 고가의 낚싯대를 훔친 혐의로 53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8시쯤 남원시 금지면 섬진강에서 낚시를 하던 54살 공모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300만 원 상당의 낚싯대 8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공 씨는 훔친 낚싯대를 주웠다고 인근 파출소에 거짓 신고를 했지만 CCTV를 통해 범행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날씨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현재 남원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일교차는 15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10도 등 5도에서 10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오늘보다 2도가량 높은 20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건조한 가운데 일교차는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